자, 이번 시간에 24년 11월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조세 분류, 이거는 어렵진 않죠. 1번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 맞죠? 2번의 농특세는 목적세에 해당하고요. 3번의 소득세는 인세죠. 그리고 4번의 개별세부세 이거 자체는 간접세니까 조세 부담의 전가를 예상한 조세에 해당해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법인인 경우에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요. 2번에 개인일 때 개인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데 자 여기서 틀린 거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즉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포함해서 특수관계를 판단합니다. 근데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고요. 3번에 본인이 개인이면 사촌인의 혈족과 보기 4번에 삼촌인의 인척. 자 이게 혈육인사 혈족은 6촌, 인척은 4촌에서 혈족이 4촌, 그 다음에 인척이 3촌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자, 3번에 국세부가와 세법 적용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실질과세는 조세평등, 실질에 따라가야 평등하게 과세할 수 있죠. 자, 2번에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란 뭐 세법 해석이나 그거에 있어서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읽어보면 맞는 표현이고요. 3번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세요 라고 할 때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우리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틀린 지문이었어요. 자, 4번에 근거과세 원칙에 의해 국세를 조사 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자주 시험에 나오는 문장이었어요. 문제 4번에 보면 가산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국세 세목, 즉 법인세 할 때 법인세 관련 가산세도 같이 부과해서 고지서에서 하지만 국세를 감면했다라고 해서 관련된 가산세가 같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별도의 세금인데 고지서상으로 납세 관리를 편하게 하려고 하나로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자, 이번에 보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했대요. 수정신고하면 뭐예요? 가산세, 즉 과소신고 가산세 일부를 감면을 해주는데 어떨 때래요? 첫 번째 줄 끝에 과세표준과세액에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자 세무조사관이 나와서 국세청에서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한대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수정신고를 제출했을 때는 가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영세율 과표를 과소신고했대요. 자, 그럼 영세율이니까 어차피 세액은 없잖아요. 그때 영세율 과표를 과소신고하면 그 과세 표준의 0.5%만큼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데 1%라고 했으니까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보면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자, 기한까지 신고 못했는데 기한 후 신고한 거. 자, 이거는 이제 가산세 감면이 조금 더 작았죠. 작았지만 어쨌든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가산세 몇 개월 이내 하면 몇 퍼센트 감면해줘요. 그걸 안타깝지만 시험에 이렇게 종종 한 번씩 나와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5번에 사업연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 기간인데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지문입니다. 2번에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사업자 등록을 한 날? 그게 아니죠. 설립 등기한 날로부터 회사가 있는 거니까 설립 등기일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에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니까 자 작년이 끝났어요. 그럼 올해 바꾸고 싶으면 올해 사업연도부터 3개월 즉 12월 말 법인이라면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해줘야 되고요. 4번에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송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 부태료 우려가 없다면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재경사 교재는 없지만 한 번씩 지문에 나오니까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번에 보면 다음 중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처분 우리 밑에 보면 다 기타 사유이출이죠. 이건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자 7번에 보면 입금불산이 폐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가에 보면 자산수중이 이익금이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에 보면 과원합 환급금이자 이건 X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의 환입액 송금불산입이니까 입금불산입 X 자 라에 보면 자산의 임대료 과세하죠. 동그라미 자, 어렵지 않았죠. 자, 문제 8번에 보면 순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금액 계산해 보라고 했어요. 자, 직장 분합이
송금 동그라미, 사용자 부담 장기요양 부담료 동그라미, 우리사주조합 운영비 동그라미, 직장 어린이집 동그라미, 직장 회식비 동그라미. 자, 송금 불산입 된 금액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문제 9번에 보면 손금 불산입 금액을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해 보면 벌금이 나오죠. 자, 벌금은 X, 손금 불산입. 사계약상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 상금. 자, 이런 지체, 연체 이런 애들은 송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 동그라미고요. 여기서 보면 원천징수 가산세, 자 가산세 X겠고요. 리을에 보면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 당연히 송금이겠죠. 자, 미음에 보면 법인세, 송금불산입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에 1,000만 원일 거예요. 자, 문제 10번이 여러분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새로운 유형으로 아마 내셨던 내용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주3일은 제25기에 제품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대요. 자, 회계 처리 어떻게 했냐고 보니까 판매 금액, 자, 자료에 니은해 보세요. 판매 금액이 4천만 원인데 리을의 회사의 회계 처리는 회사는 단기에 4천만 원을 매출로 인식했다. 자, 4천만 원짜리 팔면서 전부 다 4천만 원을 단기 매출로 인식했어. 자, 근데 이 판매가 어떤 판매였냐? 디귿의 대금 결제 조건을 보니까 25년 2월에 1,000만 원, 8월에 1,000만 원, 26년 2월에 1,000만 원, 26년 8월에 1,000만 원. 자, 그래서 1년 이상에 걸쳐서 대가를 분할해서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이었던 거예요. 장기 할부 조건.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 거래에 대해서 회사는 지금 회계처를 어떻게 했어요? 이걸 인도하는 시점에 전부 다 매출로 잡았어요. 자, 그럼 세법도 원래 인정해. 자, 그러면 그냥 세무조정 없음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는 뭘 물어봤느냐? 다시 위에 지문으로 올라가서 두 번째 줄부터죠. 회사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25기에 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경우 필요한 세무조정. 자, 세부담 최소화라는 조건이 붙은 거예요. 자, 회사는 지금 인도하면서 전부 다 매출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때 전부 다 수익 잡아야 되느냐?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결산상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더라도 세무 조정하면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 천천히 회수될 때마다 수익 잡는 거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 지문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세요. 주3일은 중소기업이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매출액 4천만 원을 전부로 잡아놨지만 우리 세무조정 목적상으로는 4천만 원이 아니라 회수기일 도래한 금액만 수익으로, 입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025년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금액은 얼마예요? 25년 2월에 1,000만 원, 8월에 1,000만 원. 자, 이 2천만 원까지는 세법상으로도 무조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들어가겠지만 26년도에 회수할 그 2천만 원 있죠. 자, 걔는 세무조정하면서 입금 불산입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에 보면 입금불산이 8부 매출액 2천만 원이 되는 거라서 우리 기존에 냈던 문제, 이런 문제 나오면 뭐 언제 수익 금액이냐라는 거 가지고만 회계 처리가 우리 문제가 나왔었는데, 세부담 최소화. 자, 세부담 최소화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장부상 인도 기준으로 회계 처리했더라도 세무상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산 문제로 물어보는 문제였다. 약간 어려우셨을 거예요. 자, 11번 보면 수익적 지출이 뭡니까? 이거 쉬운 문제죠. 1번에 있는 건물의 벽에 도장. 자, 이건 수익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 12번. 이것도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게 회사가 장부상 비용 처리한 감가상각비와 세법상 한도액 비교하는 건데, 자, 주3일은 24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1억 원에 취득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감가상각 방법은 정해법, 내용연수는 10년으로 신고가 돼 있대요. 그러면 상각 범위액 계산해 보세요. 자, 범위액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면 1억짜리를 샀는데 10년의 정해법이죠. 그러면 정액성상 범위액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회사가 상각비로 비용 처리한 금액이 얼마가 있느냐라고 봤더니 회사가 장부에다가 세 번째 줄, 자, 문제 지문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25년 감가상각비로 800을 잡았다는 거야. 자, 범위액이 1,000만 원인데 800 잡았으니까 시인부조객이죠. 자, 시인부조객이면 정기 이월되는 부인액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상항 1번에서는 400만 원만큼 이월되는 부인액이 있으면, 자, 그때는 얼마요? 200만 원만큼 송금사입이 됐을 거고, 자, 전기 이월되는 금액이 없으면요. 자, 이월되는 금액이 없으면 아무런 세무조정이 없고 끝났을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3번에 기부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에 기부금, 일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년도 다음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아니죠. 기부금 한도초가 되면 10년 동안 2월에서 송금 산입할 수 있으니까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법인이 특수한 개인에게 현물로 기부한 일반 기부금은 기부했을 때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자, 현물로 기부한 거 일반적으로 뭐였어요? 그냥 장부가. 기부는 좋은 거니까
그나마 금액이 작게 잡혀서 한도 초과 안 나오기로 해줄 건데, 자, 기부 중에서 특수관계인한테 기부하거나 비지정 기부일 때, 그때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간다. 자, 3번에 보면 특수관계인 외자에게 정당한 서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거, 이거 의지의 기부금으로 본다 그랬죠. 자, 4번에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이연계상하면 그 지출한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한다. 자, 기부금을 지출해서 기부금은 현금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기부금은 잡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연계상했다 그랬잖아요. 자, 돈이 나갔는데 이연계상했다는 거는 뭐 성급비용 같은 걸로 잡았다는 거야. 그럼 세법은 무조건 돈이 나간 시점에 기부금으로 봐야 되니까 이때는 조정이 필요할 거라는 거죠. 자, 문제 14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송금불산입 세무조정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가 있는데 송금불산입, 자, 접대비는 송금불산입이 두 가지가 나와요. 증빙 안 받은 거, 한도 초과한 거. 그 전부 다 포함한 총 송금불산입액을 계산해봐라. 자, 그러면 기부금 세무조정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회사가 지출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세법상 한도를 한번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죠. 회사 지출액을 보려고 했더니 니은에 나오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지출한 금액은 7,400입니다. 7,400만 원인데 7,400만 원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영수증 수취한 금액이 50만 원이 있으니까, 자, 영수증 수취한 금액은 송금불산입 해야죠. 신용카드 받으라고 했는데 이 증빙을 미수치했으니까 0.5만큼은 기타 사유유출. 자, 증빙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고 법적 증빙을 안 받은 거니까, 그럼 한도랑 비교할 금액은 7,350이 될 거고요. 자, 한도 금액은 두 가지를 더해서 계산한다고 했어요. 기본 한도에다가 수익 금액 한도를 갈 텐데, 기본 한도는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텐데, 지문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중소기업이 아니래요. 그러면 1,200만 원일 텐데 사업연도를 보죠. 사업연도가 몇 개월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1,200이 나와요. 자, 수익금액 기준 한도를 계산하려고 보니까 회사 매출액, 자, 자료 기억에 보면 매출액이 150억인데 매출 할인 30억이 차감돼 있대요. 자, 당연히 매출 할인은 차감한 금액으로 가야 되니까, 자, 150억이라는 게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150억이라는 매출이 있을 때 이게 일반 매출액, 일반 수익 금액하고 특수관계인 수익 금액으로 나눠야 될 텐데, 지금 특권자 수익 금액은 없다고 했으니까 이 150억이 전부 다 일반 수익 금액에 대한 한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100억 원까지는 1000분의 3이 되고, 그 다음에 100억을 초과한 50억에 대해서는 1000분의 2가 적용이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수익 금액 한도 금액을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이 금액이 4천이 돼요. 자, 그럼 4천에다가 1200을 더하니까 5200이 한도가 되고, 그러면 한도 초과한 금액이 21.5가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한도 초과한 금액을 여기다가 또 쓰겠죠. 뭐 송금불산입해서 이제 한도라는 거로 21.5라는 게 기타 사유출로 반영이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은 2200.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은 그냥 풀어보세요. 우리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적용 순서고요. 자, 문제 16번에 대손충당금만 놓쳐가죠. 자, 이 11월 달 기출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어요. 다른 때보다는 평이하게 나왔는데, 대손충당금 보면 대손충당금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죠? 한도 초과 금액만 계산한 걸 갔어. 자, 한도 초과 계산하려면 회사가 설정한 것과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야 되는데, 이 설정 금액은 뭐로 가면 돼? 무조건 기말잔액. 자, 근데 밑에 티계정 보니까 기말잔액이 3천이라고 돼 있어. 얘하고 한도만 계산하면 되죠. 자, 한도라는 거는 채권잔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하는데, 채권잔액이 얼마입니까? 라고 보니까 자료 2번에 채권잔액이 25억이라고 됐어요. 자, 25억에다가 곱하는데 1%하고 실적률을 곱해야 되는데, 실적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보려고 하니까 지금 회사가 실적률을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없냐? 라고 보면 T계정에 보면 대손충당금이 단기에 대손이 발생했으면 대손충당금 차감된 금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차감된 금액이 없다는 건 대손 발생한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럼 실적률이 0%니까 1%로 적용돼서 갔을 거예요. 그럼 25억에 1% 하면 2,500이 되고, 근데 회사가 3,000을 설정했으니까 500이라는 금액이 한도 초과가 돼서 정답은 2번일 거예요. 자, 문제 17번에
송금으로 인정되는 중비금이 아닌 것. 자, 이건 정답은 그냥 2번에 연구인력개발 중비금인데, 자,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2019년도 말에 세법 규정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중비금이라서 2번이 바로 정답이니까 이건 한번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인력개발 중비금 없어졌다. 그럼 나머지 1번에 있는 책임, 3번에 있는 해약 환급금. 자, 이게 보험회사가 중간에 이제 해약할 때, 가입자들이 해약할 때 그 환급금 지급하기 위한 준비금, 그게 여기 있는 책임준비금하고 해약환급준비금이고요. 4번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이것도 세법이 인정하는 준비금이죠. 문제 18번에 보면 이 문제가 우리 2024년도에 이렇게 한두 번 나왔었는데, 주3일은 대표이사가 보유 중이던 비상장 법인인 용산의 주식을 양도했대요. 자, 3일이 대표이사한테 주식을 양도를 했는데요. 자, 밑에 자료 기억해 보니까 양도 주식수는 만주, 양도가액은 주당 8,000원에 팔았대요. 자, 주당 8,000원에 누구한테요? 대표이사한테 주식을 팔았으면 특수관계자니까 시가대로 양도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니은에 보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나오고, 디귿에 보면 양도 당시 장외시장에서 이 회사 주식이 얼마에 거래됐냐면 주당 9,000원에 거래됐고, 이 금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다. 항상 특수관계인하고 거래할 때 시가를 판정하면요, 시가는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거래되는 가격, 그거 자체가 시가예요. 근데 이 시가가 불분명할 때 뭐로 가요? 감정가로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감정가하고 거래되는 금액을 줬으면 당연히 세법상 시가는 거래금액이 돼야 돼서, 디귿에 있는 1주당 거래금액이 9,000원, 이게 시가고, 9,000원인데 얼마에 팔았어요? 8,000원. 그러면 주당 1,000원만큼 싸게 처분한 거고, 몇 주를 팔았어요? 만주. 그러면 1,000만 원만큼 입금산입, 저가 양도로 입금산입해야 되죠. 그 정답은 2번에 입금산입 1,000만 원입니다. 자, 문제 19번의 2월 결승금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2월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는 비과세 소득. 자,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공제 있는데, 자, 2월 결손금 차감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보니까 비과세 금액인데 다 못 썼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2월 되지 않고 소멸한다라고 했죠. 자, 2번에 각 사업연도의 입금 총액보다 송금 총액이 크면 그게 결손금이라고 하고, 결손금은 그 이후 사업연도로 2월 시켜서 쓸 때 2월 결손금이라고 부르죠. 자, 3번에 세무상 결손금은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되거나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하고 보존될 때 그때 소멸하게 될 거고요. 4번에 중소기업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까지, 일반 법인은 80%, 중소기업이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가 공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20번에 보면 법인세 신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성실신고 확인 대상, 자, 얘네는 언제까지요? 4개월 이내에 한다라고 했죠. 맞고요. 2번 중소기업이 납부세액이 1,400만 원이요. 자, 1,0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분납할 수 있는데, 분납하는 금액은 자, 1,000만 원을 넘는 금액만 분납하는 거니까 1,400이면 400만 원만 분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3번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기업회계 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리고 법인세 과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자, 이거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자, 필수적인 첨부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된다. 자, 4번에 중간연합 의무자는 중간연합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 법인세 중간연합은 2개월 이내 하죠. 자, 이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죠. 문제 21번. 옳은 설명을 고릅니다. 1번에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이지만 사업자가 폐업하면 폐업일까지 한다? 이거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소득세는 2배 사근 연기예요. 근데 폐업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업소득만 발생하지 않는 거지 다른 소득은 있기 때문에 폐업하더라도 1월 1일에서 12월 31일이더라. 이번에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하는 분리과세 맞죠? 3번에 비거주자는 국내외 아니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만 과세하고요. 4번에 개인 단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는 금융소득을 합산한다? 아니에요. 이거 위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 옛날에 있던 규정이에요. 자, 22번.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것은 1번에 국내 금융인데 원천징수 안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그 다음에 3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 이거는 배당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그 다음에 4번도 보면 국외에서 받았대.
그러면 국내에서 원천 징수 안 냈으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그래서 정답은 2번에 비실명금융소득, 이게 가장 대표적인 무조건 분리과세. 세금 왕창 떼고 끝내겠다는 거죠. 자, 23번. 사업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은 너무 시험에 우리 재경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반드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1억 원을 줬어요. 자, 1억 원을 줬고 세무조정할 걸 보니까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자. 자,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돼야 되니까 여기서는 차감할 거고요. 사업에서는 기계장치. 자, 유형자산이 항상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자, 기계장치 처분한 이익은 누구만요? 복식부기 의무자만 포함하고 나머지는 제외하는데, 자, 문제 지문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복식부기 의무자래요. 그럼 얘는 여기에 포함해야 돼. 그러니까 얘를 빼지 않아. 일반적으로는 유형자산 처분해서 이익 난 거는 빼줘.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계속 포함이 되니까 뺄 게 없다. 뺄 게 없고. 토지 처분이익 어때요? 토지 처분이익은 뭐야? 토지는 양도세 과세할 거잖아. 양도세 과세할 대상이지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대상이 아니라서 토지 처분이익은 차감을 해야 돼서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었을 거야. 1번에 9,600만 원이 정답이 될 겁니다. 자, 24번에 보면 총급여액 계산하는 문제죠. 과세 대상 근로소득. 일단 급여 6천만 원이 있으니까 6천만 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식사하고 식사대가 같이 나왔어요. 자, 밥도 주고 돈도 줘요. 그러면 식사는 비과세. 그러면 식대로 주는 돈은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럼 식대로 120만 원을 줬으니까 120만 원이 전부 다 과세 대상으로 잡히겠죠. 자, 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180만 원인데 한 달에 30만 원씩 줬대요. 그럼 월 20만 원까지가 비과세니까 식대 중 차량 유지비 중에 3분의 1, 그러면 60만 원이겠죠. 이만큼이 과세로 잡히고, 자, 건강보험료 사용자가 부담해 준 거, 이거 비과세 소득이고,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 보험료, 이것도 과세하지 않기로 했죠. 그러니까 총급여액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6,180이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5번에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에 주택 입주 지체, 2번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4번에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이런 것들은 기타 소득이지만, 자, 정답은 3번인데 근무 중에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거는 근로소득이죠. 자, 근무 중에 행사하면 근로소득, 근무를 종료한, 즉 퇴사한 이후에 행사하면 그때가 기타 소득이 될 거예요. 자, 26번에 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인적공제 계산해 보라 그랬죠. 자, 인적공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씩 가보죠. 일단 배우자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자, 이 문제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 본인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 지금 본인에 대한 게 표현 안 나오죠? 그러면 일단 그냥 동그라미 하나 해놔야 돼. 본인. 자, 이거 누락했으면 이 문제 틀린다. 자, 그러면 본인에 대한 거 무조건 들어가고, 자, 배우자 보죠? 자, 배우자는 나이는 안 보지만 소득은 보는데 소득이 없으니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부친이 계신데 60세 이상이고 소득 있나요? 없어. 소득 없어. 그러니까 공제 대상인데 여러분 주의할 거 25년 4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4월 달에 돌아가셨으면 12월 말 기준으로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연도에는 마지막으로 한번 해줘요. 마지막으로. 자, 그럼 공제 대상인데 60세 이상이고 소득 없으니까 공제 대상인데 지금 몇 세예요? 75세. 그러면 경로우대 공제까지 받을 수 있었겠죠. 자, 모친이 60세 이상이고 소득 없으니까 공제 대상에 해당할 거고요. 그리고 장모님을 보니까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어. 근데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대. 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뭐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고 나는 서울에 있어서 따로 살아.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생활비 보내드린 걸로 부모님이 생활하시다고 하면 이거에 주거 형평상 별거한다라고 하고, 그때는 공제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연령 충족하고 소득이 없으시니까 기본 공제 대상이 되고, 뭐 다른 공제 없죠. 경로나 장애인 공제는 없어요. 자, 장남을 보니까 20세 이하인가요? 아니야. 23세는 원래 안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장애인이래. 장애인이면 연령은 상관없어요. 소득 요건만 보는데, 자, 소득 금액이 400만 원이 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장녀를 보니까 20세 이하고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공제 대상에 들어가겠죠. 그럼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그래서 150만 원에다가 6명 한이면 이게 900에다가 경로우대 공제 우리 얼마예요? 100만 원 더하죠. 그래서 1000만 원이 소득 공제되는 금액이 될 겁니다. 자, 문제 27번에 보면 의료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공제 대상 아니죠. 맞죠? 2번에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 아니죠.
맞고요. 3번에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의료비 지출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아니야. 실손보험은 안 된다 그랬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얼마까지요? 1인당 50만 원까지가 과세 대상이더라. 자, 28번에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이거는 뭐 기본적인 문제라서 1번에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같은 거 일시금 받은 거 퇴직소득이고 2번에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거 이게 이제 퇴직소득의 정의죠. 3번에 건설근로자가 받는 퇴직공제금, 자, 이것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했고요. 4번에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우리 뭐로 가요? 근로소득. 자, 한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받는데 퇴직금 너무 많이 받으면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자, 문제 29번에 우리 양도세 계산하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두 번째 줄 중간에 양도소득 과표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저 과표는 일단 양도차익을 뽑고 양도차익에서 장특하고 기본공제를 차감할 텐데 먼저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가에서 취득가액을 뺍니다. 실제거래가 기준으로 9천에서 4천을 빼고 거기에 필요경비를 빼야죠. 필요경비가 우리 문제 지문 두 번째 줄 끝에 양도의 실지 양도 비용이 6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5천에다가 빼니까 4,400이라는 게 이게 양도 차익이에요. 자, 차익이 과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두 가지 뺀다 그랬죠? 우리 장특하고 기본공제를 빼는데 기본공제는 250이니까 정해져 있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몇 프로 해줄까요? 보니까 공제율은 30%라고 돼 있어요. 자, 30%면 12에 10이니까 1320이요. 1320을 빼고 250을 빼면 이게 과표가 돼서 정답은 1번에 2,83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문제 30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거나 자, 그런 사람들이 할 텐데요. 자, 자료 1번에 3일 전제에 근무하면서 총급여가 있대요. 그래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 그러면 할 필요 없죠. 왜요? 연말정산하니까. 그래서 종소 안 하고요. 2번에 용산상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면서 3억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소득은 없대. 그러면 퇴직금은 퇴직금에 대해서 별도로 갈 거니까 종합소득에 포함할 거는 없겠죠. 3번에 3억 원의 정기예금에서 연간 1,500만 원의 이자. 자, 이자인데 얼마요? 1,500. 자, 1,500만 원이 우리나라에서 수령했다라고 하면 원천징수 되면서 원천징수 됐는데 2천만 원이 안 되면 분리과세하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중개할 거니까 종합소득에 합산할 건 없을 거예요. 자, 4번에 상가임대했대요. 자, 상가임대 뭐예요? 부동산임대. 가장 대표적인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자는 소득이 있건 없건 즉 적자가 났건 흑자가 났건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문제 31번 우리 부가세에서 요즘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인데 세 번째, 지문 세 번째 끝에 보면 각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는 얼마입니까? 자, 부가가치세에서 부가가치 합계란 건 결국은 이렇게 될 텐데요. 자, A라는 사업자가 있고요. 자, 얘는 사온 게 없는데 뭔가 부가가치 200을 창출해서 200에 팔았고요. 자, 그걸 사와서 B라는 애가 자기가 어떤 300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자, 200에 사왔던 거에 300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이 친구가 500에 팔았다는 거야. 자, 그걸 누군가 샀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입하는 금액이 500만 원인데 이 500만 원을 보니까 A가 창출한 부가가치 200에다가 B가 200에 사서 500에 팔아서 창출한 부가가치 300. 그 부가가치들을 전부 다 합해봤더니 그게 결국은 뭐예요? 소비자가 구입하는 구입가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입하는 가격이란 건 그 앞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전부 다 합한 금액이 결국은 구입하는 금액이 되더라. 그래서 자료에 보면 세 번째 줄에 100만 원에 판매했다. 최종 소비자한테 100만 원에 판매했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창출한 부가가치 합계가 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32번에 보면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영세율. 자, 영세율은 0% 과세되는 애라서 과세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법상의 모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 의무임이 있다. 맞죠? 2번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당연히 부가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3번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면 신고는 각각 하되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줄에 보면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라서 우리 자주 나오는 지문이죠. 자, 4번에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의무가 당연히 없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자, 33번 과세기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계속 사업을 하는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 일반적으로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맞죠? 2번.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면 과세용이 변경된 해에 간이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0일입니다. 요즘에 우리 재경사에서 이게 자주 나와서 할 때마다 우리 지금 기출문제풀이 앞에 보면 이 설명 계속 드렸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즉 1년 동안의 공급가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면 그게 간이과세라 하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있죠.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일반 과세자 있다가 수익 금액이 작아지면 간이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무조건 간이에요. 이러고 싶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바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첫 번째 되는 과세기간, 그때가 언제요? 1기 과세기간이 6월 30일 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그냥 기존에 있는 사업자를 그대로 가다가 만약에 수익 금액이 변동돼서 바뀌었다면 그 다음에 시작되는 첫 번째 과세 연도, 즉 7월 1일부터 변경된 과세 유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이번에 일반이 간이가 됐대요. 일반에서 간이가 됐으면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7월 1일부터만 변경된 걸 적용을 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최초로 적용되는 과세기간입니다. 그럼 어때요?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번이 맞는 표현이 되더라. 자, 3번에 보면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아니야. 원래는 사업 개시일인데 그거 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등록 신청일. 그게 최초의 과세기간 개시일이 되죠.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폐업을 했대요. 그러면 사업 개시일부터 언제까지요? 폐업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될 겁니다. 자, 34번에 사업장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부동산 임대은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2번에 제조업은요? 최종 제품 완성한 장소. 자, 3번에 무인 자판기. 자, 자판기 어디예요? 업무 총괄 장소. 자, 4번에 재화의 보관 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 뭐라 그래요? 하치장이라고 했죠. 그런 하치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아니에요.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35번에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1번에 구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받지 못한 애를 외상 판매했다. 그럼 이게 과세냐 아니냐?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보통 우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건 하면 과세, 매입세액 공제 못 받은 거면 뭐 비과세.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부가세는 조금 다른 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내가 세금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취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사면서 세금계산서 안 받았어. 그래서 매입세 공제 못 받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팔았으면 당연히 과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에 과세되냐 안 되냐는 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의 과세 대상이냐 면세 대상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걸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문장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에 사용인에게 경조사와 관련해서 주는 거 연간 10만 원까지 개인적 공구로 보지 않죠. 자, 3번에 교환계약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 자, 이거는 교환, 상관없이, 교환, 현물투자 상관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더라. 4번에 보면 대물변제.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본다 그랬죠. 자, 문제 36번에 보면 25기 1기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자, 과표 금액을 구하라고 하면서 밑에 기억해 보니까 24년 12월 5일 날 제품을 반환 조건부로 판매했는데 그 대금 200만 원을 수령했어요. 근데 25년 1월 5일에 반환 기간이 종료되면서 판매가 확정됐다 그러면 우리 반환 조건부 판매 공급 시기 언제라고 했어요? 부가시법상으로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만료될 때. 즉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밝히거나 그 기간이 경과될 때잖아요. 근데 뭐라고 됐어요? 25년 1월 1일에 반환 기간이 종료되면서 판매가 확정이 25년 1월에 됐어. 그러면 25년 1월 달에 과표에 들어가야 되니까 얼마요? 200만 원 포함돼야죠. 다음에 니은을 보면 25년 1월 5일 날 장기 할부로 판매하고 1월 1일부터 20회에 걸쳐 매월 100만 원씩 회수하기로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매월 100만 원씩 회수하기로 했으니까 언제부터요? 1월 5일부터. 그럼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4월 5일 쭉 가면 부가세는 3개월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1기 예정할 때는 1월 5일, 2월 5일, 3월 5일, 3개월치니까 300이라는 금액이 과표에 포함이 됐겠죠. 자, 디귿에 보면 1월 5일 날 다음의 조건으로 판매했대요. 자, 계약금 200을 1월 5일 날 받고 중도금 300을 3월 5일, 잔금 500을 6월 5일이면 이게 뭐예요? 우리 중간지급 조건부처럼 보이는데 자, 중간지급
B급 조건은 뭐 해야 돼요? 계약금으로부터 잔금까지 우리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돼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6개월이 아니라 1월 5일이고 잔금이 6월 5일이면 6개월이 안 돼. 그럼 뭐예요? 그냥 일반적인 재환의 의무의 공급으로 봐야 되니까 인도하는 시점이겠죠. 재화에 대해서는. 근데 다 해보면 잔금 500을 수령하면서 제품을 인도했다 그랬으니까 얘가 공급 시기로 잡힐 때는 25년 6월 달이 속하는 6월 달이 뭐 있어요? 1기 확정 신고할 때. 즉 1기 예정 신고 기간에는 공급가액으로 잡힐 금액이 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2번에 50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이건 정말 쉬운 문제죠. 영세율에 해당하는 거 기업의 수출, 2번에 용역의 국외, 3번에 뭐 디귿의 외국 항행 용역, 리을의 내국 신용장. 이거 전부 다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서 이건 그냥 주는 문제였고요. 자, 38번에 보면 두 번째 줄 끝에 2기 예정, 즉 7월부터 9월에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과표 문제가 두 개나 나왔어요. 밑에 자료 기억해 보면 7월 1일 날 제품을 1200에 인도하고 대금은 7월 31일부터 6개월간 매월 말일에 200만 원씩 6개월간. 자, 200만 원씩 6개월간 뭐예요? 단기할부. 자, 단기할부의 공급시기는요? 인도한 시점. 자, 그러면 언제 인도했어요? 7월 1일 날 인도했으니까 인도하는 시점에 1200만 원을 전부 다 과세 표준으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7월 25일 날 유지보수 계약을 맺고 7월 25일부터 24개월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자, 그럼 매달 100만 원씩 하게 하면 장기할부죠. 장기할부면 7월, 8월, 9월. 그러면 300만 원이 과표가 들어갈 거고. 자, 디귿의 8월 14일 날 제품을 거래처에 판매 장려 물품을 증여했대요. 자, 물품을 증여하면 뭐래요? 시가로 과세가 되죠. 시가 얼마요? 100만 원. 레일에 보면 9월 30일 날 대가의 지급이 지연돼서 거래처부터 연체이자. 자, 이 대금의 지급이 지연돼서 받는 연체이자는 과세 대상 아니죠. 이자니까 금융에 해당돼서 면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세되는 금액이 아예 없겠죠. 그럼 얘네들 합해보면 1600만 원이 과표가 될 겁니다. 자, 문제 39번에 두 번째 줄에 보면 25년 2기 확정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자, 이 문제는 되게 쉬운데요. 기계장치 어때요? 공제 가능하죠. 자, 기계장치 동그라미. 기업 준비 안 되고요. 토지. 자, 토지는 매출할 때 면세니까 관련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안 되고요. 소모품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그러면 공제 가능한 거 여기 있는 거 두 개 금액 더해보면 2번에 900만 원. 정답이 2번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40번 보면 부가세 신고납부 환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1번에 일반 환급은요. 확정 신고기한 지난 다음에 30일 이내에 환급하고요. 2번에 조기 환급은요. 신고기한 지난 다음에 15일 이내에 환급하죠. 자, 근데 이거 10일 이내에 환급한다 그랬으니까 자꾸 요즘 이 일수 가지고 시험 문제 내는데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환급하는 것도 당연히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틀렸어요 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지문이라서 논란은 요즘 좀 있겠지만 어쨌든 2번이 잘못된 지문이었고 3번에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에는 조기 환급 대상이 된다 라고 우리 했었고요. 4번에 25년 4월 19일에 폐업한 사업자는 자,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마지막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 되니까 4월 19일 날 폐업했으면 4월 말일부터 25일 즉 5월 25일까지 마지막으로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